김영자는 의정부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블록 하나가 소파 아래 굴러들어가 있었고 색칠 공부 크레파스는 뚜껑도 없이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 손끝은 이미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저려왔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7살 민준이가 소파에서 뒹굴며 말했습니다. 5살 예진이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붙어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3살 우진이는 영자의 무릎에 기대어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개수대에는 아이들이 먹던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며느리 지혜가 써놓은 메모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원 3시, 예진이 과자는 하루 1개, 우진이 약 식후 30분. 물을 따르며 영자는 문득 지난주 일요일을 떠올렸습니다. 도훈과 지혜가 아이들을 데려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우리 영화 보고 올게요. 지혜는 가방 하나를 현관에 던져두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죄송해요, 감사해요라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서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 때쯤 데리러 올게요. 그때쯤이라는 말이 보통 밤 10시는 넘겨서였습니다. 영자는 물컵을 민준이에게 건네주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우진이가 그녀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5년 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영자는 병원에서 그 작은 손가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지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진이가 태어나고 우진이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고 부탁은 통보가 되었습니다. 영자의 일정을 묻는 대신 아이들을 맡길 날짜를 알려주는 시기였습니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예전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절 말입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예진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영자는 우진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사온 요구르트와 과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밑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영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로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잃어버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도훈과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우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준이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영자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훈과 지혜가 들어섰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화장이 새로 고쳐져 있었고 도훈은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애들 잘 있었죠? 지혜가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신발을 신는 것을 도와주고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문을 나서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였지만 어조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느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말입니다. 영자는 문득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그녀는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보육 담당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산 물건들의 영수증, 병원비 지출 내역, 그리고 자신도 잊고 있던 많은 것들이 말입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그 서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도훈과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죠? 도훈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뒤를 따라왔는데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자라. 영자가 말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혜랑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지혜가 고개를 들며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박 6일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둘이서만 가는 여행이거든요. 어머님. 영자는 뉴스에서 눈을 떼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항공료도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정말 좋은 기회예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애들을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지혜가 그 종이를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A4 용지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쓰고 그 종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민준이 학원 일정표, 예진이 유치원 준비물, 우진이 약 복용 시간이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태권도 학원 가고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영어 학원이에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예진이는 매일 유치원 가는데 도시락 싸주셔야 하고요. 우진이는 감기 때문에 하루 3번 약 먹여주셔야 해요. 영자는 종이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글씨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민준이 생일 파티가 있어요. 친구들 초대해서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생일 파티.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케이크는 미리 주문해놨고 준비할 것들은 다 적어뒀어요. 지혜는 종이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종이를 내려놓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럽네. 엄마도 손자, 손녀 생일 파티 해주는 게 기쁘잖아. 도훈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당연하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어머님이 계시면
아이들도 안정될 거고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다시 종이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 안에는 일주일간 해야 할 수십 가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 픽업, 식사 준비, 숙제 도우기, 약 먹이기, 생일 파티 준비까지. 물론 비용은 제가 다 드릴게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영자가 입을 열었지만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진이 기저귀는 충분히 사놨고요. 아이들 옷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전달받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도훈이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의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일요일 저녁에 아이들 데려다 드릴게요.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새벽 비행기라 미리 데려다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담긴 일주일은 그녀에게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영자는 종이를 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컵을 꺼내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답답한 기분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 속에는 자신의 일주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원하는 것, 영자가 계획했던 것, 영자가 쉬고 싶어 하는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은퇴한 동료 선생님들과 설악산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맡게 되어 취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 하지만 언제든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지출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산 기저귀, 분유, 옷까지부터 시작해서 학원비, 병원비, 장난감까지 숫자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포기한 모임들, 미룬 병원 검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 시간들 말입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제주도 여행 5박 6일 나의 일주일은 어디로 갔을까? 영자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아이들을 돌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A4 용지에 빼곡한 일정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일요일 오후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이불과 베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과 지혜, 그리고 새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예진이는 각자 가방을 끌고 있었고 우진이는 지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시겠어요. 도훈이 큰 캐리어 2개를 현관에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짐이에요. 옷이랑 기저귀, 필요한 것들 다 넣어뒀어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로 들어가 금세 장난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예진이는 텔레비전을 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지혜가 손에 든 봉투를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물이에요. 풍선, 접시, 포크 이런 것들이요. 케이크는 토요일 오전에 픽업하시면 돼요. 영자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내일 새벽 비행기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락 안 되면 어쩌나? 영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주도에도 핸드폰 터져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호텔로 전화하세요. 도훈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2사람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우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게임기를 꺼내고 있었고 예진이는 간식을 달라며 부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예진이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부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영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혜가 준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민준이 태권도 학원 3시, 예진이 유치원 픽업 2시, 우진이 소아과 4시, 화요일 민준이 영어 학원 4시, 예진이 발레 학원 5시, 그리고 수요일도. 영자는 종이를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있기로 한 동네 독서 모임, 화요일 오전에 수영 강습, 목요일에 약속한 병원 검진. 모든 것이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독서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모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곧 답장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영자는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영장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이번 주 수업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손주들을 봐야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 검진 일정을 미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잡아놓은 예약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전화를 마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출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제 적었던 한 줄이 보였습니다. 제주도 여행 5박 6일 나의 일주일은 어디로 갔을까? 그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취소된 것들, 독서 모임, 수영 강습, 건강검진.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이가 새벽 6시에 깨서 울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예진이는 유치원 도시락이 맛없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예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토요일에 온다고 했잖니. 토요일이 언제야? 영자는 달력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5살 아이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돌보는 동안 영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영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강릉에 사는 옛 동료 선생님이 보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언제 놀러와?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자. 영자는 휴대폰을 들어 그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금요일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영자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표 예매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릉행 KTX 시간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출발. 영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예매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하지만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영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이 집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어 있습니다. 각자 가정은 각자가 지켜야 합니다. 종이를 보며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컴퓨터로 돌아가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30분 강릉행 KTX. 예매를 마치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꺼내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현관문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새벽 6시 영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전화였습니다. 영자는 전원을 껐습니다. KTX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개찰구를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도훈의 전화 15통, 지혜의 메시지 8개. 영자는 확인하지 않고 다시 전원을 껐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동해 바다가 보이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경포대 근처 게스트하우스 있는 곳으로 부탁해요. 영자는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작은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몇 명의 여행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자입니다. 예약했는데요.
아, 네. 바다 보이는 방으로 배정해드렸어요. 방에 짐을 놓고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지혜는 제주도 호텔에서 급히 짐을 쌌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민준이의 생일 파티 때문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자의 쪽지를 발견한 이웃의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도훈이 휴대폰을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급히 제주도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도 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어떡하지?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오후 3시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여전히 영자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식탁에는 아침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디 갔을까? 지혜가 방마다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훈이 동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아이들 보신 분 있나요? 아, 백이동이시죠? 아침에 우시는 소리가 들려서 이웃분이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03호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요. 도훈과 지혜는 급히 503호를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아이들 부모님이시구나. 아이들 괜찮나요? 괜찮긴 한데 많이 놀랐더라고요. 할머니를 찾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거실에는 세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예진이는 빨간 눈으로 부모를 바라봤고 우진이는 낯선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예진이가 지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졌어. 민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을 안으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도훈은 이웃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아이들을 데려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파티는 어떡하지? 친구들 초대한다고 했는데. 일단 취소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지혜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어른들과 아이 셋이 들어가니 비좁았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상황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왜 몰랐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너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 아니야?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시간 강릉의 영자는 바닷가를 걸으며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60대 부부와 대구에서 온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손주 셋 키우는데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대구에서 온 여성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부산 부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도 하겠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요. 할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영자는 바닷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할머니, 이것 해주세요. 할머니, 저것 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메시지가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도훈의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 몰랐어요. 연락 주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영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라. 잘 있다. 화요일에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영자는 강릉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도훈과 지혜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자기 삶이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 미리 여쭤보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그래. 그리고 가끔은 엄마도 쉴 수 있게 해드려야지. 둘은 처음으로 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영자는 강릉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틀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아쉬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달라졌고 가족들도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영자는 의정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서니 이틀 전에 붙여둔 쪽지는 없어졌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들도 한쪽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도훈. 영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 후 영자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들어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괜찮다. 이제 알면 되는 거지.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지냈니? 지혜 친정에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엄마 많이 찾았어요. 그랬구나. 엄마,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지혜랑 아이들이랑 같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비었던 집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넓어 보였고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훈과 지혜, 그리고 새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두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제일 먼저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막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많이 찾았어. 예진이가 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구나. 영자가 예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살이지만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영자가 손을 내밀자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미안하니? 민준이 잘못 없어.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차분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도훈이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줄 알면 된다. 나도 처음에는 기뻤어. 손주들 돌보는 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네. 맞아요. 저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미리 여쭤보고 어머님 일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끔은 어머님도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들다는 거 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 셋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그게 저희 책임이에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다. 부탁은 부탁이어야 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힘들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힘든 건 아니야. 다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구나. 예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도훈이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미리 얘기하자. 그리고 고마움을 잊지 말자. 네, 어머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강릉의 바닷바람,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까지. 영자는 서랍에서 지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팔을 휘저으며 평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 많이 늘으셨네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다. 언제 올 거니? 토요일 점심때쯤 갈게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준비해 갈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왔을 때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혜는 직접 만든 나물과 전을 가져왔고, 도훈은 영자가 좋아하는 전통차를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주려고 그렸어. 예진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다와 기차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고맙다. 영자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아이들 부탁드려도 될까요? 1박 2일이에요. 언제? 15일, 16일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은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독서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독서 모임을 취소하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22일, 23일은 어때?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영자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손주 돌봄이 어느새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들. 이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탁과 당연함의 차이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배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내일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생각했습니다. 수영 강습 일정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동료 선생님들과 설악산 여행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고 가족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균형이 잡혔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간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자만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